33회 시험 대비 국토계획법 기출문제 진도별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1번째 테마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 지구단위 계획. 자, 문제 보시면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종합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둘 다 이렇게 시험 지문 나올 수 있는데, 자, 1번 문제가 보면 자, 국토계획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찾으시오. 자, 1번. 자,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찾아가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죠. 자, 이건 입안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배운 거죠. 예전에 이제 네 번째 테마에서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용산, 기지, 입 이 5가지가 있었죠. 용산, 기지, 입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같은 것들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이면 자, 이게 바로 신규 개발지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 사업을 못하는 규제 지역인데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돼서 규제가 풀리는 구역이면 계획적 개발 같은 걸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핵심 요약지 같은 데 보시면 요약지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해제가 되는 구역이면 도시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자, 우리 이제 원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자연보호구역 해제, 시가조정구역의 해제, 그리고 공원 같은 게 해제가 되는 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2번도 맞죠? 3번. 자, 시장문수가 입안을 한 자,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 자, 시장문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했는데 자, 그것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이라면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자, 시장문수가 자기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면 시장문수가 직접 결정한다가 맞습니다. 자, 원래 시장문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하다가 시장문수가 이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거를 입안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런 거 있었죠. 시장문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 자, 맞고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자, 기준자 붙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비도시 지역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도시적 외의 지역도 3가지로 나눠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에서. 자, 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을 정답으로 보십니다. 자, 이 지문도 조금 어려운 지문입니다.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종합 문제입니다. 자, 주택법상 대지, 자, 지금 옳은 걸 찾는 거죠. 주택법에 따라서 대지 조성사업지구. 자, 주택법상 대지 조성사업지구도 신규 개발지입니다. 자,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해당 지구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것을 주로 신규 개발지에다 정하기 때문에 뭐 대지조성 사업지구, 아니면 뭐 산업단지, 관광특구 이런 신규 개발지가 있으면 해당 지역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1번 틀렸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결정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은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결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결정이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결정이든 둘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는 곳, 지정하여 하는 곳이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나가서도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된 요건이 맞으면 3번을 옳음으로 봐야 되겠네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인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났다는 말이 느낌이 좀 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의무로 처리했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여기 면적 같은 거는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야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하여야 한다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를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원문입니다. 5번 도시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보다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 건폐율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0% 이내, 자, 용적률이면 원래 적용되는 거에 200% 이내인 2배 이내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가 됩니다. 자, 5번은 뭐가 틀렸냐면 자, 건폐율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0% 이내라는 1.5배 정도 이내까지 완화가 되는 거고 자, 용적률이면 200% 이내까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용적률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건폐율이니까 150% 이내 그래서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이 40%면 거기에 150% 이내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시지역 내에서 자, 그러면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인 1.5배 이내로 건폐율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건 같은 것들이 맞으면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200% 이내 이렇게 해서 완화되는 비율을 도시지역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지만 답은 3번으로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3번 문제. 자, 이번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국토법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자, 우리 이제 관련 요약집이라든가 관련 교재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죠. 네,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하나만 더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이죠. 그럼 지금 보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저 최고 같은 높이,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용도 제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건축선 같은 것들, 건축선이라든가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관리계획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1번 질문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인데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고 2, 3, 4, 5번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같은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건폐율 용적률과 다른 기존의 높이와 다른 새로운 규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기존 건폐율과 기존 용적률과 기존 높이,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다른 형태로 규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지면 지구단위계획 건폐율을 먼저 적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건축선,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환경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같은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건 관련 제 요약집 페이지 보시면 46페이지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추락지구에서는 자, 추락지구는 용도지구 중에서 이게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없다가 아니라 자,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5년이 지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 예전에 정택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 구역에서 하는 거죠. 택지개발 구역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끝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처리하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으로 이 지문을 바꿔야 됩니다. 자, 5년 틀렸고 10년으로 바꿔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됩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고 자, 3번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건물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 준수 의무라고 해서 자, 목욕탕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그 땅의 원래 용도가 일반 상업적이라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가지고 목욕탕을 건축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면 원래 목욕장 같은 목욕탕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들어가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목욕장 같은 것들을 불허하고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에서 목욕장을 건축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적용하니까 3번 질문이 우리 맞는 질문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욕탕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이 말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자, 목욕장 같은 용도를 불허하면 거기가 일반 상업적, 원래 땅 이름이 일반 상업적이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왜? 지구단위 계획이 먼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때. 자,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 1번 내용으로 자,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기존 용도지역의 명칭 이런 것들을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니까 용도지역 명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1번 내용으로 용도지역의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자, 용도지역 자체가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의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 세분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내에서 바뀌어야 되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내에서 바뀌어야지 주거지역이 상업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형태의 변경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 내용으로 용도지역의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만 가능하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가든지 주거지역이 뭐 공업지역으로 점프하는 현상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같은 주거지역 내에서 바뀌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4번 지문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서 이 문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은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여 지켜서 건물을 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요거는 조금 세부 지문인데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면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여기 고시자가 빠져서 틀렸습니다. 자, 실시계획을 형식적으로 작성 고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실시계획을 작성 고시하면 이렇게 고시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참고로 보시고 이 3번, 4번 같은 거 잘 보십시오.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용도지역 이름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5번. 자,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것들 수립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수립도 하고 변경도 하는 거죠. 자, 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인데 자, 이게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질문 같은 경우는 그 3개 이상 대중교통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면 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정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고 2km 이내를 1km 이내로 바꿔야 되고 3개 이상 대중교통이 교차하는 결절지니까 세 군데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같은 신규개발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죠. 시도의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이런 신규개발지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수립기준이 또 나왔죠. 우리 앞에서 한번 봤는데 수립기준자 붙은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자,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라는 신규개발지가 지정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되는 지역들. 정택이 사업 완료 10년, 시가와나 공원이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지가 주거성업 공업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이상이죠.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 맞고 10년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수립 기준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도시개발구역 신규개발지니까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틀렸죠. 정답을 요거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세 가지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수립하는 겁니다. 자, 관광특구라는 신규 개발지면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위치 요건이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지문들 좀 어려운 지문인데 자,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할 때 제가 이번 그 핵심 그 체계도 내용들을 정리할 때 자, 유산, 산업유통이니까 유산이라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받는 유산 받아서 농생계,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앞에 위치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를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유산, 농생, 계에다가 정할 수 있다. 자, 여기가 주거개발진흥지구면 주거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면 그 장소가 바뀌게 돼 있죠. 주거개발진흥지구 이런 것들은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해야 된다. 우리 예전에 위치요건 배울 때 자, 특복주, 자, 개발진흥지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면 계획관리지역에만 위치해야 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도 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되고 계획관리지역도 되기 때문에 이 계획관리지역의 위치가 맞으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정하면 위치요건이 맞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서. 자, 4번 질문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요약집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45페이지 보시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하는 위치요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산업유통 같은 경우는 유산 받아서 농촌 가서 살자고 만든 게 농생계 지역이면 위치가 맞는 겁니다. 자, 얘가 만약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특복주, 특정 복합 주거개발진흥지구일 때는 앞에가 계획관리지역만 위치를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위치 요건 확인해 주시고 자, 5번 보시면 택지개발지구라는 신규 개발지면 전부 일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부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이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중 택지개발지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면 해당 지역 전부 일부에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7번 지구단위계획 내용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들이 우리 앞에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의 최저 최고 한도. 그러니까 2, 3, 4, 5번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되고 의무적으로 포함될 사항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도시의 공간 구조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니까 1번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는 우리 예전에 배웠던 도시 기본 계획,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우는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갈 사항이죠. 7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국토법상 지구단위 계획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관광특구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같은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포함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임의적 항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서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다. 임의 규정으로. 4번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도로면 이게 보행자 전용 도로죠. 차량 진입이 금지되는 구간일 때는 그 구간은 차량이 못 들어가고 보행만 되는 그런 구간일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100%까지 해서 자기 대지에다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하면 주차장 대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 금지 구간이라고 판정이 나오면 원래 주차장법상 설치 기준 최대 100%까지 완화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건물 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죠.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답이 4번입니다. 80%까지가 아니라. 그리고 주민은 시장문수 같은 입안권자한테 가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거 5가지의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어렵죠. 지구단위 계획 문제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강의했던 10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 부분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열심히 좀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건폐율이나 용적 같은 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적 외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시적 외의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 1번 보시면 당해 용도 지역이나 당해 개발진흥지구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가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건폐율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0% 이내, 1.5배 이내에서 도시적 외의적에서 이런 조항들이 있고 2번 지문도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에 용적률은 건폐율과 다르게 200% 이내인 2배 이내까지 완화가 됩니다. 만약에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에 150%면 거기에 2배까지 완화될 수 있고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이 40%면 거기에 1.5배까지 이런 조항들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번에 보시면 건물의 높이 제한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120% 이내까지 완화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만 쓰는 거고 도시적 외의지역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시 한번 건물의 높이를 원래 적용되는 높이의 1.2배 이내인 120% 이내까지 완화하는 이 규정은 도시지역만 적용하고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지금 문제가 도시적 외의지역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번으로 보시고 이 높이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규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 요약집에 46하고 4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요약집을 구매하신 분들 앞에 이제 제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있고
요약집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제 밴드에 가셔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료 같은 거 다운받아서 요약집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번. 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같은 건축물의 종류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도시지역에서 특히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정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외의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에 지구단위 계획부에서는 건물의 용도나 종류를 완화할 수 있대. 자, 아파트 같은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세부조항이니까 참고로 보시고 1, 2, 3번 같은 거 위주로 보세요. 자, 1번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도 건폐율을 원래 적용되는 거에 1.5배 이내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은 원래 적용되는 거에 2배인 200% 이내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경우는 원래 적용되는 거에 120% 이내인 1.2배 이내까지 완화가 되는데 이 조항은 도시지역만 적용되고 도시적 외의지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 우리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차량 진입 금지 구역. 자, 그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옥마을 같이 한옥을 짓는 마을, 차 없는 거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경우는 자동차가 통행이 안 되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래 적용되는 거에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그 다음에 그 차량 진입 금지 구간 이런 말이 나오면 주차장 설치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기 때문에 원래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답입니다. 자, 11번. 자, 이 장면도 시험 문제죠.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물을 건축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생겼죠. 작년도부터. 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을 줘야 되는데 이 가설 건물 중에서 자, 이런 공사기간 동안 쓰는 공사용 가설 건물, 재복구용 가설 건물, 또 동치기간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자, 가설 건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사용 가설 건물, 재복구용 가설 건물, 기간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질 수 있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자, 원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물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요 가설 건물, 공사용 가설 건물, 재복구용 가설 건물 3년 정도 이내로 쓰는 가설 건물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겼으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사용 가설 건물 지을 때도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지을 수 있게 예외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해당 용도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는 거 맞고요. 자, 시장운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은 시장운수가 직접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단위 계획 수립 둘 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제가 답에서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기출문제를 쭉 풀다 보면 나오는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는 신규 개발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전부나 관광단지 전부나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아까 우리가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시험일까지 좀 더 건강 주의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자, 교재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으로 실력 요약집 200페이지짜리 기출문제 같은 것들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구입을 원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구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제죠.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 마무리하겠습니다.